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자, 에네르기파님, 네, 다트님, 우보말리님, 체리블라썸님, 네, 구고님, 광야님 어서 오시고요.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나이자님, 홍익인간님, 하늘땅 별땅님, 유현성님, 이헌정님 어서 오시고요. 네. 성호 프로폴리스님, 아이스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이쪽 양환성님, 황금소나무님, 모인간님, 윤님, 네. 뱅가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뭐 지수 무난하게 잘 올라왔죠. 코스피도 뭐 1% 가까이 오르고 코스닥도 0.5%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고요. 오늘 제 저녁 방송은 어제 그 이제 월봉 차트 얘기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 줘가지고 오늘은 이제 월봉 차트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였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 우리나라 대형주들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이제 그 개별주 테마주의 이 월봉 차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대형주하고 이제 대형주에 적용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서 뭐 일찍 마치죠, 그죠? 네, 오늘 목요일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그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와요. 아까 보니까 저기 뭐 메가임디인가요? 작년에 그 수많은 개미들이 신용 미수 몰빵하고 수익 나도 수익 뭐 조금 나도 안 팔고 그죠? 버티기로 유명했던 게 메가임디 뭐 캐리소프트였는데 오늘 하나는 상한가 나왔고 하나 상한가 가다 말았더군요.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두 종목도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지수 간단하게 체크 먼저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올랐어요. 다우 지수는 크게 오른 게 없는데 나스닥 지수는 어젯밤에 1.58% 네,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계속 저점 높이고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네, 단기간점에서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세요. 이게 올라오다가 또 여기 앞에 걸리는 자리가 있어서 살짝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관망심이 그런 게 좀 있어서 살짝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지난주에도 계속 그렇게 표현했지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보면서 그냥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아셨죠? 아, 바닥인가요, 아닌가요? 바닥을 지나고 있다니까요. 어제 월봉 차트를 이렇게 쭉 보여드린 이유가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 마무리 짓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 끌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기 한 거죠. 네. 고생을 조금 더 하시는 거지 바닥은 지나고 있다니까요. 몇 월 며칠 날 몇 포인트가 바닥인가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닥 나오면 주식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바닥 나오면 주식 살려고요. 그분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돈 못 벌어요. 진짜로요. 네. 고생 안 하고 그죠? 그냥 바닥 나오면 죽 살려고 하시는데 절대 돈 못 법니다. 네.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돈 버는 사람 나 못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아니에요. 그거. 네. 아셨죠? 그 자꾸 바닥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은 바닥 나오면 죽 살려고. 근데 주식은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때 갈 때마다 이거를 다 피한다고요? 아이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일반 개인들은 바닥 한번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든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꺾을 때마다 그걸 다 맞출 수 있다고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네. 안 되는 거니까 애초부터 그냥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어제 미국 지수가 이제 급등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이제 무난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네 0.9% 네, 잘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2% 올라왔죠, 그죠? 네. 코스닥도 이제 무난하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서는 캔들이 굉장히 크죠, 길죠,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캔들이 굉장히 작죠.
코스피 지수는 별로 반등 나온 게 없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코스닥은 나름대로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 네. 비관론자들이 언제 그 개거품 물었냐면 여기서 개거품 물었어요. 코스닥 지수가 살짝 전투 좀 깨니까 와 거품 무지하게 물대요 진짜. 응? 진짜 손수건 있으면 내 그 입 주변 좀 닦아주고 싶을 정도로 막 거품 무는데 그냥 막 보글보글 거품 물더라고요. 네. 응? 본격적인 하락 나온다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캔들이 여기서 길다가 지금은 캔들이 점점 작아지죠.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찍어 보세요. 잘 보이세요? 네, 캔들이 굉장히 작죠. 그죠? 이게 뭘 뜻하는 건 줄 아세요?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바닥이 언젠가요? 아, 그런 건 됐고요. 왜 캔들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안 이상하세요? 이거 별로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네. 떨어질 때는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냥 펑 눈으로 떨어졌잖아요. 캔들이 이게요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처음에 이거 4.7%짜리 음봉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요 3%짜리 대충 3%짜리 음봉이고요. 요거는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틀 뒤에 또 마이너스 4%,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큰 음봉들입니다. 이런 마이너스 4%짜리 음봉들은요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 마이너스 4%, 5%짜리 1년에 몇 번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연쇄적으로 두두두둑 떨어진 거예요. 6월 달에. 응? 근데 이 음봉들이 떨어진 이 자리를 올라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캔들이 작아지죠. 작아지고 위아래에 꼬리도 없죠.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예, 싹 털렸다는 얘기예요. 싸그리 털려나왔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는데 저항이 없잖아요. 원래는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차트 분석할 때. 음봉이 이렇게 길면요 이거 저항 엄청난 거예요. 이거 저항이 세야 되는데 저항이 있기는커녕 저항이 세기는커녕 저항이 아예 없는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여기다 요즘에 여름이니까 선풍기 많이 키시잖아요. 선풍기 있죠. 네. 선풍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를 강하게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선풍기 밑에 이렇게 양초 있죠. 네. 하나 딱 켜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뭐 향 하나 켜놨다고 생각해볼까요? 향. 그러면 이제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 초나 아니면 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날리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런 음봉들이 있으면 선풍기 바람 센 거 틀어놓은 것처럼 휘익 하고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슥 올라가고. 뭐예요?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셨죠? 개인들 싹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사라고. 돈 좀 구해오시라고. 아까워 죽겠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럼 이거 사도 될까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셔라. 그래서 오죽 네? 저게 뭐예요? 심하게 저기 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회원들이 뭐 종목이 좀 떨어졌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떨어졌다, 추가 매수 될까요? 전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평상시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교육까지 시켰어요. 이게 반등이 얼마큼 나오고 여기서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지, 단타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거 다 이렇게 줬어요. 권장했다니, 적극 권장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 보니까 어때요? 예. 캔들이 굉장히 작은데 그냥 거의 무사통과하잖아요. 꼬리도 없어요. 뭐예요? 전멸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편안하게. 근데 사람이 점점점 주식시장에서 많이 떠나죠. 네, 떠나요. 왜 떠나겠어요? 제가 하는 말보다는 뉴스에서 하는 말을 더 믿으시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가 꼬여서 그분들은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투자 주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급락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돈을 가장 못 버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장 하수 중에 하수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급락 나오기 전에 좀 팔아주지, 현금 들고 있다 여기서 다시 사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수 중에 하수고요. 그 다음 하수는 여기에서라도 손절을 해야 된다, 그게 그 다음 하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후회해요. 여기서 다 팔았다가 다시 살걸, 현금 들고 있을걸, 그걸 후회한다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은 뭘 후회하냐면, 전문가도 전문가 이제 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유형의 전문가들은 여기서 어떤 걸 후회하냐면, 사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줄 걸. 그걸 후회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회원들이 다 돈이 없을 줄 알고, 옛날에 저 한 10년 전에 회원들이 돈이 없을 줄 알고 지레짐작하고, 돈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있거든요. 아니면 돈이 없어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어떻게든 만들어 오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회원들이 돈이 없을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착오 몇 년 겪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네. 사셔라. 괜찮다. 자꾸 좋은 얘기 해드리고 자꾸 사라 그래요. 네. 돈이 없어도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뭐 만들면 돼요. 네. 적금 하나 깨든지, 그죠? 네. 돈을 구하려고 마음 먹으면 돈이 구해집니다. 왜 안 됩니까? 그죠? 네. 신용은 절대 쓰지 말고, 신용 쓰면 지니까. 네. 심리적으로 지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캔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작죠? 이거를 비관론자들은 이거를 심리가 꼬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희마리도 하나도 없네 이렇게 봐요.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이제 길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좀 길어지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올라오면 아유 희마리도 없네 그냥, 아우 진짜 더워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캔들이에요. 제가 엊그젠가 그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캔들 큰 거보다 이런 거 작은 거 보면 좋아한다고. 저는 등치가 되게 크거든요. 키 180이에요. 뭐 장신은 아닌데 키 180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 등치는 큰 편인데, 캔들은 이런 거 작은 거 좋아. 저도 처음에 큰 거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거 보면은 좋아해요. 네, 이런 게 좋아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의미 부여를 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겁니다. 네, 겁내지 말고 편안하게 사고 팔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시고. 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종목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바닥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쁘신 분들 계실까봐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네. 그 다음에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현금이 좀 있다. 주식 지금 빨리 사셔요. 빨리 사셔야 돼. 네. 하루아침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면서, 그죠? 네. 분산 투자, 분할 매수하면서 지금 주식을 빨리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현금을 얻고 종목 들고 있는데 다 지금 마이너스예요. 예,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더. 왜냐면 반등 나올 때 그때 가서 종목을 보유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반등 세게 나올 때 손실이 그러면 40% 50%까지 났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면 손실이 20%에서 아니면 10%대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라가지고 새로운 거로 교체하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넉넉고 손실이라 시장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좌를 안 보고 있어요. 계좌를 안 보는 거는 잘하시는 건데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안 쳐다보고 있다. 전문가가 봐주고, 대신 전문가가 봐줄 수는 있죠. 만약에 저희 방처럼 뭐 어디 회원가입돼 있으시면 그 전문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이거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랬죠. 네. 반등이 세게 나올 때는 낙폭과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면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다 반등이 세게 나와요. 거의 다 90% 이상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반등이 세게 나온 이후에는 종목들이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예. 낙폭과대가 심하니까 전체적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반등이 세게 나온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본격적으로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는 게 있어요. 네. 가을에 추수하면 벼베기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볏짚을 이렇게 땅에다 눕혀놓죠. 그런 것처럼 쓰러져가지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도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 가려내셔야 되는데, 그걸 언제 가려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볼래요.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안 가요 그러지 말고, 반등 나왔는데 더 이상 안 가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 쳐다보고 있어요. 아셨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건 뒤에서 또 저기 메가인드랑 캐리소프트 얘기해 드리면서 같이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국제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뭐예요 어제 달러 인덱스, 그죠? 미국의 대용주,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월봉 차트 쭉 보면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거 아니냐, 어제 그런 얘기 해드렸죠, 그죠? 네. 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이제 어제 삼성전자랑 네이버 이걸 뭐 얘기를 못했거든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이거 얘기해드릴게요. 보시면 삼성전자 봅시다. 낮에 회원들한테 미리 먼저 강의를 이제 하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안 들었다 2번 찍어보시고, 별로 안 들으신 거 보니까 아직은 별로 안 들어왔죠. 네. 어제 방송 거의 다 들으셨겠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어제 거에 이어서 그대로 얘기할게요. 네.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어제 그 얘기했죠.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그냥 계속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고 반등도 세게 안 나오는 것 같고, 설령 이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뭐 7만원, 8만원, 9만원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봉 차트 잘 보는 것도 실력이긴 한데, 일봉 차트가요, 이게 언제 그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일봉 차트는 그러니까 실수가 좀 많아요. 왜 많냐면 그 일봉 차트를 기술적 분석을 해서 수익이 잘 날 때가 있거든요. 수익이 잘 날 때부터 얘기해 볼게요. 언제 수익이 잘 나냐면 그냥 다 갈 때, 강아지나 소나 다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예. 언제겠어요? 낙폭과대가 심했을 때, 또는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터져갖고 난리가 났을 때 있죠. 그때는 강아지나 소나 다 가요. 다 간다니까요. 예. 그때는 그냥 대충 그냥 차트 보고 해도요, 일봉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해도 돈이 벌려요. 처음에는 벌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벌려요. 낙폭과대, 여기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낙폭과대가 되게 심했죠. 순간적으로 반등이 싹 나온다고요. 그때 하신 분들은 돈을 벌어요. 그냥 뭐 분차트건 5분봉이건 틱차트건 아무거나 봐도 벌린다니까. 왜냐면 무조건 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차트 분석을 많이 해도 잘 안 돼요. 실수가 슬슬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일봉 차트 기술적 분석이 언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한마디로 추세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추세를 벗어났을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자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예상할 수 있잖아요. 저기까지 갔다 떨어지고 저기까지 갔다가 올라오겠다, 그죠? 근데 여기를 벗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추세를 벗어났죠? 그때 일봉 차트 분석하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제 너무 과열된 거죠. 이거는 이제 위쪽으로 과열된 거고, 이건 아래쪽으로 과열된 거죠. 여기는 이제 광풍, 여기는 광풍이 아니라 패닉, 그죠? 네. 여기는 이제 과도하게 이제 사람들이 욕심낸 거고, 여기는 이제 공포에 빠진 거고, 그죠? 여기는 탐욕, 여기는 공포. 네. 그러면 이 차트가 안 맞습니다. 이럴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차트를 봐야 되는데, 그게 월봉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월봉 차트를 설명해주는 전문가도 별로 없을 거고, 개인들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추세가. 자 보세요. 원래 이 방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만요. 여기 주식 방송인데 해외 사이트, 잠깐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잠시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유튜브 쪽에 모르겠어요. 그 해외 음란 사이트 운영자인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저 이상한 글을 쓰고 있네. 저번에 한번 왔던 사람인데 또 왔네요. 그죠? 네. 변태들이 많아요 요즘에. 네. 자 아무튼 이제 요 추세를 벗어나니까, 벗어났죠? 원래 추세는 요거였거든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근데 벗어나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월봉 차트를 보면은 보여요. 보여.
그리고 요즘에 휴대폰으로 저기 차트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발 부탁드리니 내가 부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호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망하고 싶으세요? 계속 스마트폰으로 차트 보세요. 전 태블릿 PC인데 괜찮죠? 아니요. 아니요. 제 모니터 그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 메인 모니터는 40인치가 넘습니다. 45인치인가? 네. LG 그 모니터 큰 거 있어요. 모니터요. 큰 걸로 보죠. 최대한 큰 걸로 보면 좋아요. 네. 벗어나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자, 왜냐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걸리잖아요. 또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또 떨어질 거하고 계속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이제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질 거. 그리고 미국이 6월달에 급락할 때 우리나라도 급락했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던 뉴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미국에 잠깐만요. 말이 또 방송이 또 길어지네요. 이게 그냥 필요한 말만 딱 준비한 것만 하고 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 좀 더 얘기를 상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말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더 길어져요. 네.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는 나쁜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또 왔다. 잠깐만. 네. 자 보세요. 쭉 이렇게 여기서 쭉 떨어졌잖아요. 이때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가 이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 막 빠지고 하니까 여기에서요. 그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락한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 지수, 다우 지수, 특히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본격적인 약세장 침체 또는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한번 들어가면 평균 뭐 1년 반, 2년 이렇게 걸리는 여기 나오려면은 약세장의 국면에 이제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그래 했다고 그랬어요. 한 것 같아요가 아니고 언론에서 했다 그랬어요. 했다고.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 이걸 빠져나오는데 1년 반, 2년, 뭐 길면 3년 이상 걸린다고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만 1번 찍어보세요. 이건 좀 찍어보시겠어요? 네. 저도 얘기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그랬어요. 6월달에 뉴스에서 막 그랬다니까요. 그때 삼성전자가 여기를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기억나시죠? 네. 삼성전자 그때 나가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울며 불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손절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무슨 뉴스 나오는 줄 아세요? 미국이 나스닥 지수가 막 올라가죠. 미국에서 이렇게 뉴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네. 바닥 나왔다고 그럽니다. 지난달에는 약세 국면 진입했다고 난리를 지기더니 지금은 미국 바닥 나온 것 같다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뉴스 보면서 주식하면 정신병 걸린다고. 지난달에는 약세 국면이라고 난리를 지기더니 예? 지금은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바닥 나왔대요.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낙폭과대가 심했죠. 그 일봉 차트로 차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마시라고. 그 얘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일봉 차트로 분석을 해주는데 차트가 다 깨졌기 때문에 아마 별 좋은 얘기 못 들으실 거다.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도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 네. 들어봤자 그냥 뭐 저렴한 위로 싸구려 위로 있죠. 네.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 뭐 이런 거. 네. 힘내자 아자아자 뭐 이런 거밖에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럴 때 그럼 뭘 보면 되느냐? 월봉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요점은 뭐냐면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 떨어질 것처럼 보이신다고요. 개인들이 안 좋은 뉴스 계속 나오고 그죠? 네. 차트 이제 해석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던지고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월봉 차트로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왜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탄핵 사건이 터졌을 때 감옥을 갑니다. 그때 이 주식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지만 대충 3배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고요.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요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일명 박스권이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왔고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요번엔 2배. 그죠? 네. 자, 그러면 삼성이 바닥이냐 아니냐 궁금하시죠? 바닥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은 해보자고요. 자, 여기 박스권이면 이렇게 선 그으면 됩니다. 왜 여기다 선을 그었냐고요? 여기 저는 이제 고점 기준, 양봉 기준으로 긋는데 여기, 그 다음에 양봉, 저점 여기. 그러니까 대충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다가 2020년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여기를 살짝 돌파하더니 연말에 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요 구간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올라오고 셨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네, 조정이죠. 맞으면 1번 찍어보시고 조정 맞죠? 그죠? 조정이잖아요. 조정 맞죠? 옆으로 돌렸으니까. 자, 그런데 조정의 다른 말이 뭐예요? 매집이에요. 조정하고 매집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개인들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버리죠. 세력들은 그걸 다 받아서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매집할 때 쉽겠습니까? 매집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보다 더 힘든 건 주식을 잘 파는 거죠. 주식을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걸 팔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또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힘들고. 매집의 다른 말이 뭘까요? 잠깐만요. 네. 그죠? 매집의 다른 말이 뭐예요? 네. 개미털기죠. 그죠? 네. 그러면 세력이 매집하고 개미털기 할 때 뉴스를 좋은 걸 주겠어요? 나쁜 거 제공하겠어요? 나쁜 뉴스 계속 주는 거. 어쨌든 그러고 나서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했는데 조정을 받은 거야 이게. 조정을.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져요? 네.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예요? 매물대 지지인데 이게 매물대인 거예요. 이게 한마디. 매물대 여기가 상단, 여기가 하단인데, 그죠? 어지간하면 상단에서 지지 나오고 올라갑니다. 어지간하면. 근데 지금 상단이 어디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걷죠, 그죠? 네.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 액면 분할이라고 써있죠? 삼성전자가 그전에는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해서 지금 5만원짜리가 된 거죠? 그죠? 5만원, 6만원짜리가. 그때 가격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이게 더 떨어진다고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비관론자 아저씨들 제 얘기 들어봐봐요. 만약에 이거 더 이상 안 떨어지면 당신들 어떻게 할 건데? 네, 물어볼게요. 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얘기해 보라니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삼성전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비관론자 그 아저씨들 말대로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고 치자고요. 저점을 좀 깨고. 그러면 저는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태까지 하던 거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돼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게 더 떨어질 거다, 5만원 깨고 4만원 갈 거다, 4만원 깨지고 3만원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비관론자들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거기서 우리 다시 삽시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거기 가면 저희 같은 저나 우리 회원들은 그냥 한두 달 정도 기다려주면 돼요. 어차피 뭐 여태까지 참은 거 한두 달 그냥 더 참으면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안 가고 여기서 이거 바닥 나온 게 맞고 올라가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당신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들 말고 비관론자들이. 이해되신 분들은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가십니까? 비관론자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바닥 타령하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뭘 뺏겨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죠. 스스로. 말이 좀 세죠? 네. 뺏기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가기 뭐하니 두려우니까 옆에 사람 꼬셔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일봉에서 안 보이는 게 보이죠? 지난달에 6월달 음봉 떨어질 때 거래량 많죠? 누군가는 많이 팔았고 누군가는 그 물량을 싹 사갔다는 거예요. 누가 사갔을까요? 응? 개인이 사갔을까요? 주린이가? 동학개미가? 어디서 동학개미 다 죽었어요. 나는 2월달에 여기 주식 폭락했을 때 이거를 동학운동에 그 비교한 사람이 난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동학운동은 실패했어요.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의미는 있지만 역사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번에 동학 그 개미들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이버는 넘어가고, 네이버는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카카오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네이버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카카오로 그냥 가름할게요. 네. 카카오 일봉 차트를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아유 그냥 그죠? 그냥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거래도 없고 이거 뭐 되겠어요, 그죠? 네. 앞에서 17만원짜리였는데 지금 얼마요? 6만원까지 왔다. 6만원 반토막 이상 났었죠? 50% 이상 손실 났었거든요 이게. 그쵸? 네. 그런데 일봉 차트로 보면 그냥 진짜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네. 2020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0년 정도 박스권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카카오가 가보려고 칼을 뽑은 거예요. 가자! 이러면서 쫙 올라왔어요. 그죠? 쫙 올라. 그리고 처음으로 받는 조정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린 이런 걸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그러죠. 당연한 조정이에요. 당연한. 이게 카카오가 10년 조정받다가 여기서 한번 올라왔는데 여기서 비싸게 사신 분들이 잘못된 거지. 그죠? 네. 비싸게 샀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카카오 나쁜 주식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본인들이 비싸게 사셨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겁 없이. 카카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본인들께서 비싸게 사신 거 아니에요.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셔야죠. 그죠? 네. 인정하기만 하면, 인정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인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근데 이게 떨어질 만큼 떨어졌거든요, 이거도. 왜냐면 쳐보세요. 쭉 거래 실어서 초반에 올렸죠. 이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유동성 장세였으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돈이 막 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잠깐 옆으로 횡보하죠. 그죠? 그러면 뭐가 생긴다? 매물대가 생깁니다. 매물대가 생기면 위아래다 선을 이렇게 딱 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물대 지지입니다. 그러면 매물대 아까 여기 상단 하단이 아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럼 이걸 확대해서 볼까요? 그러면 매물대 지지 이게 뭐겠어요? 상단이겠죠. 밑에 건 이게 하단이고. 처음에 여기서 지지했었어요. 지지하다가 이제 6월달에 뭐 CPI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의 자이언트스 그러니까 그러면서 떨어진 거예요. 한 방 더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올라가고 이것도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비관론자들은 영원히 돈 벌 기회를 놓친 거예요. 비관론자들의 치명적인 단점 또 있어요. 뭐냐면 올라오잖아요. 못 사요. 왜 못 사겠어요?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요. 기다리다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다 끝나는 거예요. 기다리려고 주식합니까? 돈 벌려고 주식하지? 그럼 주식을 들고서 기다리면 되는데 현금 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잘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차트는 공매도와 뭐 이것저것 이런저런 이유로 차트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봉 차트가 굉장히 좀 현찮다니까요. 월봉 차트를 보는데 월봉 차트를 봐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예. 미국 애플이랑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걸 보면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최근에 많이 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었죠? 네. 삼성전자를 다시 보죠.
자, 내려만큼 내려왔죠. 근데 이거 말고 뭘로 보면 되냐면 미국 주식 하나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봅시다. 이게 무슨 회사냐면 반도체 회사예요. 자, 일본이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쌍봉 찍어놓고 그죠? 쭉 떨어져 있죠. 네. 차트가 일본 차트로 보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시죠? 악폭과대도 심하고 그죠? 네. 전고점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전저점을 깼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트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 근데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거의 대부분 손절합니다. 여기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월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더 쉬워요. 앞에서 이렇게 급등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가 나왔냐? 이게 뭐예요? 조정, 아름다운 조정, 그죠? 네. 선을 좀 더 예쁘게 볼게요. 쭉 급등 나왔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해놨잖아요. 대충 뭐겠어요? 뭐긴 뭐예요? 수렴형이지. 코로나 때 좀 오버해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한번 상승이 크게 나오고 삼각 수렴형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간 거예요. 급등.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똑같이 급등했었고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똑같이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게 급등할 때 삼성전자가 똑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가능하겠죠. 그죠? 네.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여기도 보면 여기가 98달러고요. 여기는 거의 50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50% 가까이 폭락한 거예요. 이것도 많이 빠진 거죠.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양봉이 나오죠. 네. 7월 달에 월봉이니까 양봉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서 지금 하락이 멈춰요? 여기서 멈추죠. 거기가 어딘데요? 매물대잖아요. 이해 다 되셨으면 7번 찍어보시고. 와, 오늘 진짜 최근에 방송한 거 중에 사람이 제일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바닥신 오긴 한 것 같은데. 네. 이해되십니까? 네. 내려올 건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바닥이란 거를 바닥을 지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부터 이것저것 다 보여드리는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 똑같죠? 다 똑같잖아요. 아니 뭐 국제유가, 천연가스, 뭐 달러 다 갖고 왔잖아요. 다 갖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미국 대표주 뭐 갖고 오고 우리나라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종목도 보여드렸잖아요. 어때요? 네, 좋잖아요. 네. 여기에서는요 전문가는 종목 추천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미련 안 남게. 여러분들은요 이제 마음고생을 좀 하셨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면 돼요. 응? 밀어붙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원래 했던 그 꿈 접지 마시고 원래 했던 그 계획 있죠? 접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세요. 주식으로 이제 주식 투자해서 이제 돈 잃고 돈 못 버시는 분들은 뭐냐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나중에 바뀌어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삼성전자 여전히 수익 많이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정말 잘 돼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쵸? 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바뀐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그 경영진도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네, 삼성전자 들고 있는 그 개인들의 마음이 바뀐 것 뿐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왜 젓가락지가 됐어요? 외국인이 개인들 괴롭히려고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원래 외국인들, 세력들, 개인들 괴롭혀요. 그건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맞으면 7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 그분들의 마음이 바뀐 거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주식은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을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돌아서지 않으리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어? No turning back. 네.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No turning back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안 좋아요. 네.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으리. 마음 바꾸지 마세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셨죠? 네. 그런데 자 이런 걸 또 가르쳐 드리면 이제 굉장히 좋은 강의 드린 겁니다. 이거 진짜 진짜 이거 괜찮은 아주 좋은 강의예요. 그런데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항상 후유증이 나와요. 항상 후유증이 있어요. 무슨 후유증이냐? 제가 이런 얘기 이제 해드리면 아마 웃으실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본인들 갖고 있는 정보가 다 또 가서 또 오늘 밤새 또 월봉 차트를 또 뒤져본다니까요. 월봉 켜놓고 이건 어떨까 저럴까 그러면서 다음날 되면은 막 메일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싫어요. 이게 후유증이에요. 뭐 가르쳐드리면 다 갖고 와 그냥 개별주에다가 다 또 선거놓고 막 다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를 1시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좀 공감 가시는 건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큰일 나요. 아셨죠? 네. 자, 요즘 기법 강의할 때마다 무서운 게 그거라니까요. 단기 매매 기법을 이렇게 기법 강의라면은요. 한 3시간 있다 보면은 3시간 지나잖아요. 가서 다 그 기법으로 막 매매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무서워 죽겠어요. 네. 바로 나가 그냥. 네. 자, 그래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디에요? 개별주에다가 접목하면 돼요, 안 돼요? 되긴 되는데 테마주에다 접목하시면 잘 안 맞아요. 지금 내가 여태까지 강의한 거 있죠? 제가 강의한 거를 어디다가 접목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한 거 뭐예요? 국제유가, 천연가스, 환율 뭐 이런 거잖아요. 나스닥 지수 그죠? 네, 우리나라 코스피코스가 아니구나. 네. 삼성전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대표적인 인덱스 거기다가 해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방에서 다 팔았던 양지사 여기다가 갖다가 들이대면은 이건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막 월봉을 보면서 막 선을 긋고 막 그러면 머리 아프실 겁니다. 여기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성에너지 요번에 그 가스 관련주로 많이 간 거잖아요. 대성에너지 이런 거 차트를 이걸로 할까요? 잠깐만요. 저 오늘 저 뒤에 김 시장님을 방송 안 하십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안 하신대요. 대성에너지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그냥 과거와 10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 크게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크게 간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월봉 차트 들이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성에너지가 10년 동안 왜 못 가다가 지금 갔죠? 어제 얘기해 드렸잖아요. 뭘 얘기했는데? 천연가스.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얘기했죠. 어제 강의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우하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여기 이게 천연가스 테마주들 갈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게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작년 가을에 한번 크게 올랐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또 크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그대로 반영한 게 대성에너지죠. 이렇게 이해해야지 여기다 월봉 차트 보면서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JSA도 똑같고요. 맞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크게 간 적이 없어요. 옛날에 여기 한번 들었다 놨더니 크게 여기는 한번 들었었네, 그죠? 옛날에 그때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지금은 이제 크게 오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죠? 5분 정도 남았는데 청보산업이라고 보시면 청보산 이름 바뀌었다. CBI 이게 옛날에 저기 청보산업이라는 회사인데요.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것도 옛날에 이거 품절주로 이게 분류됐던 거 옛날에. 근데 이게 보시면 그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이 갔죠, 그죠? 많이 갔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얼마나 그죠? 작년부터 그죠?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했으면 세상에 6,000원에 있던 게 1,000원까지 6분의 1 투막이죠.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졌어요. 어지간하면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이렇게
이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심하게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늘어났던 주린이들을 요번에 싹 그냥 진짜 무슨 완전 박멸한 거예요. 박멸. 네. 아까 메가임디가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메가임디가 저희 방에서 옛날에 여기서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가서 우리는 여기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작년에 대선주 할 때 개인들이 가장 해코지 많이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대선 정책주인데 그 중에 제일 개인들이 많이 산 게 메가임디 같은 교육주하고요. 그리고 캐리소프트하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같은 영유아 거기에 엄청나게 해놨어요. 신용 미수. 그리고 이분들이 참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났어요. 끌려 내려가서 올라왔으면 팔아야 되는데 더 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여기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가임디 저희 방에서 한 번 추천하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아무튼 저희도 이제 교육주 뒤에 또 산 게 있어요. 근데 메가임디 떨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교육주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7,500원이죠. 여기 얼마예요? 2,000원이에요. 그럼 3분의 1 토막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좀 더 떨어졌으면 뭐 4분의 1 토막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메가임디 보면서 답답했던 게 원래 여기가 7,500원이고 여기는 한 3,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탁탁탁 해서 쫙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 전에 그 웹스라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웹스 어디가 있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했던 게 다 빠지면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원전 테마주 중에서 에너토크 있었죠.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린 사람들도 좀 나갈 수 있게 좀 해주고, 그죠? 밑에서 용기 낸 사람도 수익 좀 나게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 가장 이제 개인들이 이제 정말 저는 이제 전문가라니까 회원들을 아니면 뭐 상담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많이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네. 증권사 직원도 모르는 걸 저는 안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에 개인들이 관심이 많은지. 사실 작년에 이런 메가임디에 엄청나게 그랬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원래 여기에서 웹스나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놈의 신용쟁이들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진짜. 신용이, 이 검은색이 뭐냐면 신용이거든요. 또 늘어나요, 여기서. 또 늘어났다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상에 여기도 싸요. 이거 싼 거 여기도. 여기서 무조건 이제 뽑아야 되는 건데 준비만 해놓고 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가려고 준비를 한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신용이 늘어나니까 A씨로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때 왜 저기 대선 그 전이었는데 대선판은 글쎄 무슨 아사리판이었고요. 엉망진창이었고. 이게 신용이 선거 전에 여기 대선주로 급등하기 전에 신용이 요만큼이었거든요. 여기다 선언을 봅시다. 그러면 여기였죠. 신용이 자 주가 여기까지 빠지면서 여기도 주가가 여기잖아요. 그죠?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용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여기서 급락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6월 달에. 그러니까 신용이 그 이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분노의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상한가 났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네. 싹 전멸당했다는 겁니다. 슬픈 상한가죠. 슬픈 상한가. 원래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면 유지가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슬픈 상한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고 있던 사람들 다 네, 팔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저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기억하세요. 네, 다 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좀 빠르겠죠. 이게 슬픈 상한가라니까요. 네. 이게 눈물 없이는 못 보는 상한가인 거예요. 이게. 아까 보면서 내가 이거 이따 저녁 방송 때 이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안 팔가지고 버티신 분이 있다고요? 잘하셨어요. 근데 물타기 한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는 이 정도면 물타기 한번 하셨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면은 여러분도 힘들고요. 쓰신 분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신용 쓰면 좋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증권사, 돈 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증권사에 돈 빌려준 사람. 하나 더 있다. 세금 받아가는 정부. 네. 그죠? 네. 지금 저기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각종 세금 감면안 발표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게 다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돼야지 된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답니다. 찬성하는 것도 있는데 반대하는 게 있대요. 주식 양도세 있죠? 그거 반대한답니다. 주식,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세 세금을 인하해주고 뭐 한도를 이렇게 낮춰주는 쪽으로 하나 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답니다. 아니 서민을 위해 주는 척을 하지 말든가. 예? 그거는 돈 많은 사람한테 돈 떼는 게 아니라 그 중산층이 돈 벌려고 할 때 그 방해하는 거예요. 세금 많이 뜯어가는 거니까. 네, 세금 그거 하는 거 잘 보세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제 두 눈 크게 뜨시고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에서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잘 보시라고요. 네. 누가 진짜 서민한테 좋은 정책을 펼치는지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네. 주식 양도세 얘기만 할게요.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아무튼 이제 메가임디가 이렇게 상한가 나온 건 슬픈 상한가예요. 네. 나중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다시 저 같으면 그냥 예? 여기까지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캐리소프트 네. 이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다고 이거 수익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돈이 벌렸는데 여기서 더 사가지고 이게 망한 종목이거든요. 이게 그 싸게 사신 분들은 2만 원이고요. 물린 사람들 비싸게 산 사람은 3만 원대란 말이에요. 이거. 유튜브에서 이게 되게 그때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5천 원. 6월 달에 또 폭락 나오는 바람에 5천 원까지 빠졌어요. 옛날에 38,000원이었는데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네, 신용을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신용이 막 여기 늘어났었죠, 그죠 여기? 네. 올라갔는데 이게 주가가 최근에 5,000원이면은 여기죠. 여기 신용이 6월달에 여기 장 6월달에 늘어나기 전에가 여기. 그러니까 신용이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때가 11월달에 8월부터 다시 늘어나서 11월달에 이제 피크를 찍었죠. 여기보다 신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꼴 난 거예요. 이 신용이 이제서야 사라졌습니다. 이제서야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힘이 많이 들었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 치고 이제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식을 여기서 사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 삽니다. 언제 갈 줄 알고 사느냐? 꼴도 보고 싫다. 안 삽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강한 반등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것도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은 보이죠? 네. 다 내려왔잖아. 신용 여기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이시죠? 신용이 이게 뭐냐면 작년 말에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다 생각도 들어서 샀던 거예요. 한 방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신용 쓴 사람들 진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막 난리쳤잖아요. 그 신용 물량이 많이 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다시 올라가요. 보시는 것처럼 전멸당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한번 거쳤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이 개인들을 세력들은요 한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시고 5분만 더 합시다. 네, 마무리 짓고 끝낼게요. 뒤에 오늘 김시장이 방송 없어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좀 생기셨나봐요. 네. 그 세력들은요 절대로 개인들 안 먹여줍니다. 안 먹여줘요. 난 동학개미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난 무서웠어요. 네. 항상 그래요. 절대로 안 먹여줘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 세력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네? 왜 세력 나쁘다고 하면 안 되냐면 그래야 부자가 되거든요. 우리 공평하게 같이 나눕시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평하게 생산해서 나누자. 그게 그 말 뜻이 공산당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나눠줘요? 공산당 간부가. 어? 그냥 그게 공산당에서는 이제 그놈들이 재벌인 거예요. 그놈들이 기득권층. 네. 누가 나눠주냐 이거예요. 권한 누가 갖고 있냐고. 김일성 밑에 노동당 옛날에 북한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개인들 이제 다 내쫓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참으신 분들이고, 네. 그 사람들이 놓고 나간 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힘든데 그냥 참은 것뿐이고 그분들은 못 참고 나간 거고, 그죠? 네. 그 앞제비가 언론이고 앞제비의 앵무새들이 비관론자고, 그죠? 네. 저는 비관론자 욕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욕하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월봉 차트를 쭉 보여드렸는데 답은 나왔죠. 네.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바닥이 어디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고생이 빨리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겁니다. 필요 없고 일단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면 된다. 빨리 올라가서 잘 수익 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힘을 내시고요. 갖고 계신 거 아까 결론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을 안 갖고 이제 현금 많이 있다. 주식 빨리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고 그냥 온통 물린 것만 있어요. 물리신 거죠, 그죠? 네. 네. 지금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종목 때문에 손해가 크실 테니까 아직도. 그러나 지금 반등 나와서 좀 회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분들은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이게 지금 내가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 종목이 괜찮은 건지 아닌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재료가 살아있는지, 재료가 없어졌는지 이걸 지금 계속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전문가랑 같이 하고 계시면 전문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네. 혼자 하고 계시면 열심히 그분들보다 10배, 100배나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문가는 주식 사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될 때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강하게 믿고 원래 계획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체크 한번 하시고 그냥 원래 가던 길 가시면 돼요. 주식이 원래 그래요. 네. 원래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상향이 되기 원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직접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주식시장 우상향이에요. 여러분들 인생도 우상향이 되려면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를 막 피하려고 그러다가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주린이들 다 털린 거고. 네. 우리 회원 중에 캐리스포트 이거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셔갖고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내일 중으로 한번 연락 한번 드려서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네.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해드린 거니까 잘 참고해서 힘들 많이 내시고 그죠? 네. 아무튼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일찍 주무시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거 해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반등이 나올 때 가져가야 되는 종목과 아니면 정리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종목 장세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반등 이후에 종목 장세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내일은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김 실장님 오늘 개인 사정으로 방송 안 하십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